자, 일단 아웃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라는 작품의 배경은요,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 둘 다 중요해요. 왜냐면 이 배경 세팅이 안 돼 있었으면은 이 작품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1970년대랑 지금은 다른 게 뭐냐면, 지금은요 이렇게 개발이 들어가면 보상으로 큰 부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정치인들이나 기타 등등 사람들의 비즈니스 모델이기도 해요. 개발될 곳을 미리 선점해서 땅을 사놓고 보상 수익을 받는 거야.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거 없어요. 꺼지라 그러면 꺼지는 거예요. 실제로 전쟁이 나잖아요. 옛날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그랬고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이 그랬는데 국민 예금의 절반을 가져가 버렸어요, 국가가. 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또는 세금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국민의 부를 국가가 가져가기도 해요. 실제로 이때는 빈민들이야. 근데 쓸어버려요, 그냥. 그럼 빈민들 난리 날 거 아니야.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냐. 항상 독립운동도 그랬고요, 민주화운동도 그랬고요, 그렇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배운 사람들이요. 배웠기 때문에 자신의 지식과 관념에 위배되는 상황들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항상 예전에는 학생, 그리고 다시 독립운동도 그랬고 3.1운동도 그랬었고 민주항쟁도 그랬고 전부 다 사실은 배운 사람들이 했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게 옳다 그르다로 갈 문제는 난 아니라고 보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차차 판단하세요. 문제는 그 사람들은 어찌 보면 자신의 자부심을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서, 또는 자신의 자존감을 위해서 사회운동을 했고, 그 결과 사실은요, 이런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요. 왜? 안 그랬다면, 이런 사람들이 사회운동을 하지 않았다면은 권력자들의 부만, 권력자들의 권력만 더 커졌을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거시적으로 보면 오 선생 같은 사람은요, 권 씨의 도움을 받은 것도 맞아요. 왜? 권 씨가 사회운동을 해줬기 때문에 오 선생 같은 사람들, 서민들도 이득을 취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케이? 문제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독립운동 후손들 다 폐지 죽는다니까 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과를 갖고요. 전과를 갖고 있으니까 취직이 안 되고요. 일용직 전전하면 당연히 처 자식이 굶을 수밖에 없고, 심지어 만삭에 돈도 없어서 병원도 못 가고 결국에는 목숨까지 위험한 상황까지 벌어지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는 농경사회였고 둘의 뭐 이런 것들처럼 공동노동을 해서 공동생산을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산업구조였던 거야. 생산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시절에는 공동체 의식이 되게 중요했죠. 하지만 1970년대는요, 이제 산업화가 있던 시절이거든. 그러니까 완전한 공동체 중심의 사회에서, 상부상조의 사회에서 이제는 완전히 개인주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이해득실을 따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꾸 이 사람이 세입자인데 경제적 도움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직접적이진 않지만. 그러면 과거에는 문제가 안 되죠. 도와주면 되니까. 현대에는 도와준다고 돌아오는 게 없거든.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크게 두 가지예요. 주제가 크게 두 가지예요. 그냥 단순히 표면적으로 보면요, 도시빈민의 삶이에요. 그냥 단순히 표면적으로 보면은 공동체 의식과 개인주의가 혼재되어 있는 1970년대의 사회상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의식은 뭐냐면, 결국 봐봐. 내가 이 부분을 되게 주목하는 건데, 이 부분이 출제된다면 수능이든 어디서든 변별력 있게 출제가 될 건데, 뭐냐, 통 속에 쥐새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요, 어떤 때는 내가 밟고 올라가지만 내가 꼬꾸라지면 얘가 나를 밟고 올라올 거야. 내가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깽판 치면 옆에 있는 쥐새끼들이 서로 막 물고 뜯고 난리가 나는 거야. 결국엔 뭐냐, 피해자와 가해자가 혼재돼 있어요. 지금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그게 도시국가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인구 밀도가 심한 도시국가의 특성은 뭐냐면, 결국에는 소멸 단계로 가요. 인구 밀도가 심하고 공간이 없고, 그래서 당장 내 대의 생존이 힘들고 내 후대를 기르고 양육하고 이럴 여유가 없어요. 이게 도시국가의 특색 중에 하나예요. 다시 그 시작은 언제냐, 이때부터인 거죠. 다시 들어오면 뭐냐, 거시적으로 보면요, 이 권 씨의 사회운동 덕분에 나온 도움을 받았죠. 근데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건 없어. 미시적으로 보면요, 우리 권 씨네 집이 너무 힘들고, 특히나 이 꼬맹이들이 밥 때 되면 놀다가 밥을 얻어먹고 가. 하루 이틀이지. 맨날 그래요. 그러니까 개 짜증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얘네도.
결과적으로 나도 경제적 도움을 주긴 하죠. 그런데 선뜻 잘 주진 못한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터놓고 보면요. 거시적으로는 얘가 도와줬고요. 미시적으로는 이렇게 도와준 거거든.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미시적으로 보면 상부상조인 거예요. 사실은. 여전히 공동체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시적인 게 안 보여. 미시적인 건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괜히 권씨 세입자를 들여가지고 우리 집도 힘들게 생겼다라는 피의식을 자꾸 갖게 되는 거고 그게 갈등의 핵심이라는 거죠. 결국 표면적으로는요. 도시빈민의 삶이고 공동체의식과 개인주의가 갈등을 갖는 1970년대 사회상의 표면적인 주제의식이지만 이면적 주제의식은 뭐냐면 결국 우리 구성원들 각각이 서로에 대한 가해자와 피해자로 혼재돼서 살고 있다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표면적 갈등보다는 차마 말로 꺼낼 수 없는 소갈이 내적 갈등 중심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자, 계속해서 여기에 초반부에 꿈 얘기가 나오거든. 이 꿈의 기능을 좀 정리를 할게요. 소설에서 꿈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예요. 예지몽의 기능을 하고요. 욕망을 표출하거나 불안감을 표출한다는데 불안감이라는 거는 내적 갈등이 있을 때 생기잖아요. 그래서 꿈 자체에서 뭔가 불안감 표출이 되면 내적 갈등 표출이 될 수가 있고 또는 내가 지금 불안하다는 내면 심리 자체에 대한 표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욕망, 내면 심리 표출, 불안감, 내면 심리 표출, 또 불안감은 내적 갈등 표출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여기서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예지몽으로서의 기능이에요. 예지몽은 물론 이게 되게 미신적인 거고 그런데 희한하게 꿈에 꿨는데 일어나는 경우도 있거든. 물론 그건 나의 상상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가 상상해 놓은 게 그냥 우연히 들어맞았을 뿐이겠죠. 하지만 꿈에서 이렇게 예지몽의 기능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냐면 잘 들어. 고전소설에는 떡밥 회수의 기능이나 장치를 정교하게 설계하지 못해서 갑자기 뜬금포 터지는 거야. 그래서 그게 웹툰이든 영화든 특히 이번에 재벌집 막내 아들 마지막 2화에 대해서 정말 사람들이 악평을 내게 있거든. 왜? 떡밥 회수가 잘 안 된 거야. 너무 비논리적이고. 자, 근데 그거 왜 그러냐? 너무 이제 좀 2화 안에 내용을 다 정리해야 되다 보니까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서 그래요. 즉, 그 사건들을 충분한 분량을 가지고 정보를 줬다면 사람들이 납득을 하게 되거든. 그게 바로 뭐냐? 암시야, 복선이야. 암시, 어둡게, 시, 보여주는 거고요. 복선, 숨어 있는 거야. 복개천 할 때 그 복자예요. 그래, 숨어 있는 선이야. 그래서 어둡게 보여주고 또는 숨겨서 보여줘. 근데 보여주긴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언뜻 보여주는 거야. 그럼 앞으로 전개될 사건에 관련 정보가 많아지고 그러면 독자는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하죠. 아,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럼 딱 일어났을 때 납득이 되면 사실성 부여가 되니까 하면서 받아들이는데 이런 게 없이 뜬금포로 터지면 뭐 하자는 거지가 되는 거예요. 비논리적이니까. 이해됐어? 이런 거를 부여하는 게 현대소설의 특징이고 이런 장치와 이런 구성을 해내는 게 요즘 작가들의 작품 스토리 구성 능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게 중요하고 마지막에 이제 소재인데 이 소재가 남기는 여운이 커요. 일단 제목부터 구두죠. 자, 주인공의 권씨를 들여다보면요. 고학력 지식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신념을 위배될 수 없어서 사회운동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가족들은 처참하게 살 수밖에 없어. 그런데 희한하게 이 사람은 그렇게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힘든데도 정작 특히 구두만큼은 안 버리고 아주 깨끗하게 유지를 한다고. 그런 집주인 입장에서는 쟤는 처자식들이 다 굶고 있고 병원도 못 가는데 뭐 하는 짓이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권 씨한테 마지막 남은 자존감이야. 그래서 그 구두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야. 권 씨는. 왜? 그게 지식인으로서 자기라는 사람의 정체성이니까. 나라는 존재 자체도 없어지는 거야. 그걸 상징하는 게 바로 구두예요. 맨날 그래서 10컬레의 구두는 깔끔하게 닦아놨다가 어떤 일이 터지냐. 초반부에 내가 권 씨 엉덩이를 차고 권 씨가 내 엉덩이를 차잖아.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권 씨가 내가 병원 갔는데 병원비가 없어. 수술을 못 받아. 죽게 생겼어. 나한테 와서 좀 도와주세요. 내가 꺼지세요 했어요. 근데 결국 내가 어떻게든 도와줘요. 근데 권 씨는 모르죠. 돈을 얻으러 다녔으니까. 결국 권 씨는 자기가 아내를 구할 수 없다. 완전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거고 또 그 도움을 거절한 나한테, 오 선생한테 분풀이를 하려고 밤중에 강도처럼 오는데 누가 봐도 권 씨야. 그래서 나는, 오 선생은 권 씨한테 그러지 말라고 설명을 다 하고 내가 아내를 도와줬다는 얘기까지 하니까 이제 멘탈이 터져가지고 쭉 나갔는데 나가고 난 자리에는 권 씨의 10켤레 구두 중에 한 켤레만 없어진 상태인 거야. 그리고 나머지 9켤레 구두는 남겨놓고 돌아오질 않았던 거야. 그렇게 소설은 끝나요. 그래서 왜 제목이 9켤레 구두로 남았는지가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정보들을 압축적으로 함축적으로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소재가 권 씨의 아웃킬레 구두였던 거야. 결국엔 이 사람도 어떻게 변해버렸어요? 강도가 돼버렸어요.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겠다고 사회운동까지 했던 그 사람조차도 결국에는 그걸 못 지키고 강도로 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상을 그리고 있고, 다시 한번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권 씨 피해자죠. 하지만 동시에 가해자가 돼버렸죠. 그런 시대 정신을, 그런 시대상을 읽어내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고. 계속 봅시다. 자, 초반부 인사배 세팅을 하고 가야 됩니다. 자, 이런 게요, 공간 정보, 배경 정보예요. 불을 껐다, 사건 같지만, 장면 같지만 실제로는 이거는 공간 정보라고. 왜? 시간 정보라고. 불을 껐으니까 언제겠어? 시간은 밤이죠. 공간은 침실이겠죠. 자, 아내라는 사람이 소근거려 왔는데 봤죠? 야, 영기 엄마 배가 더 불렀어. 남의 일 같잖아요. 아이고 어떡해? 라고 일단은 걱정 같아 보여요. 걱정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꿈이야. 그러니까 디킨즈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램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꿈이니까 약간 환상적인 얘기도 있는 거고, 권 씨와 내가 엉덩이를 걷어차는 거는 사실적 얘기도 있는 거고, 이게 사실은 놓고 보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복선이자 암시였던 거죠. 그래서 꿈의 기능, 복선과 암시의 기능을 하는 부분으로 내신에서는 중요하게 될 거니까 보시고, 초반부 인사배 세팅이 끝난 뒤에 또 아내가 권신혜에 대해서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이제 봐봐. 그럼 결국에는 봐. 권신혜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 권신혜 얘기를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 그럼 권신혜가 뭔가 이슈가 있는 거죠. 정확하게 뭐야? 그 배에 대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지? 임산부. 근데 봐. 자기 분만일도 몰라서 되겠어라고 핀잔한다? 봐. 어떻게 보면 뭐 하는 거예요? 비꼬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어떤 감정도 있어요? 우리 안에는 걱정하는 감정과 비꼬는 감정도 있는 거야. 인간이란 게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가 절대적으로 선하고 절대적으로 악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래.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자기 필요한 만큼만 착하다. 그 선한 사람 생각해보면 약자기 때문에 선한 경우도 있는 거야. 왜? 약자의 생존할 수 있는 수단이 선행이거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간을 잘 들여다봐야 된다고요. 제발 좀. 계속 볼게요. 세 번째. 권 씨는요, 여전히 일자리를 차지 못한 실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일용직으로 살려고 하는데 희한하게 아침만 되면 출근 복장으로 출근 복장을 차리고 나가요. 자존심이죠. 그런데 뭐예요? 기술도 없고요. 뚝심도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공사판에 나가긴 해요. 자, 그럼 봐봐. 지금 권 씨의 상황이죠? 권 씨의 자식들의 상황이에요. 권 씨의 처의 상황이에요. 이제 권 씨의 자식들의 상황이야.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놀러 와서 지금 뭐 해? 막무가내로 버텨요. 막무가내. 벌써 부정적 인식이죠. 물론 도움을 요청한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쟤네들이 집에도 안 가고 밥대가 돼 있어도 있으면 결국 어떻게 돼? 도울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사람 새끼면 그래도 쟤네들 밥을 먹여서 보내야 되는 상황을 만드는 거야. 그럼 상황은 내가 자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슬슬 기분이 나빠요. 심지어 내가 산타클로스처럼 쌀 연탄 따위를 안 주는 건 아니야. 그러면요, 우리 아내는 우리 식구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의 식구한테 왜 주냐면서 역시 기분이가 더 안 좋아요. 그럼 어떡해? 알아. 그래. 자식이 불쌍하지. 그럼 이제 화풀이 대상은 누구야? 사실은 그 얼간이 사내가 화풀이 대상인 거죠. 이 사태의 원인인 거죠. 그래서 너무 승질이 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내는 계속해서 후회하는 거죠. 우리 아내의 내면 심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안 도와주는 것도 아니야. 근데 도와주면서도 열받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 그래요. 잘 봐봐. 이걸 이렇게 해볼게. 자, 인간이 선악을 놓고 볼게요. 예를 들면. 자, 인간이 선하다.
기쁜 마음으로 도와줄 거예요. 인간이 악하다. 도움 자체도 없고 오히려 갖고 있는 것도 빼앗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해? 도움은 줘. 하지만 기분은 안 좋아. 그러면은 모든 인간이 그렇듯이요. 여기 어딘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정규분포. 이런 확률통계 정규분포 배울 거라고.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걸 내놔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건 내 것이고 남의 것도 100% 뺏어내야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극단에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은 이 어딘가에 살아가고 있다고. 즉, 우리 대부분의 모습이야.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이 선행을 베풀면 선행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요즘 시대는 내가 얘기했잖아.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섞여 있다 보니까 선행이 악행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게임 이론에서는 이렇게 해결 방법을 줍니다. T4텟이야. 뭐냐면 이거야. 원칙 1, 협력한다. 원칙 2, 상대 행동을 복제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게임 이론이 이런 거거든요. 자, 이런 거야. 자, 협력할래, 배신할래요? 협력할래, 배신할래요? 그래서 A와 B가 협력과 배신이라는 거 했을 때요. A와 B가 A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협력, 배신. B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협력, 배신이야. 둘 다 협력하면은 예를 들면 5를 받아. A, B 둘 다. 그런데 A가 배신을 하면 B는 -1이고 A는 7을 받아. 또 A 반대로 B가 배신하고 A가 협력하면은 어떻게 써야 되지? 거꾸로 써야 되겠다. 5에서 A는 7을 받고 B는 -1을 받는다고 칩시다. 그리고 -1이라고 치자. 그리고 A는 협력했는데 B가 배신하면 A는 -1, B는 +7이야. 근데 둘 다 배신하면 둘 다 -1, -1이야. 됐어요? 그럼 언제가 가장 이득이냐는 거야. 그리고 이걸 한 번 시행할 때가 있고 반복 시행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게 한 번 시행으로 안 끝나거든. 그럼 반복 시행을 했을 땐 뭐냐면 첫 번째는 협력한다야. 그러면 둘 다 5를 얻어요. 근데 이 새끼가 배신을 해? 같이 배신해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니까. 왜? 어차피 자기한테도 손해인 거니까. 이렇게 사실은 게임 이론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냥 여러분한테 팁을 드리자면 처음에는 협력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든. 오케이? 두 번째는 그 새끼처럼 똑같이 해주는 거야. 하나 더 얘기할게. 잘 들어. 대신에 협력 이전에도 이게 이 새끼가 협력할 새끼인지 아닐 새끼인지 알아야 될 거잖아. 그래서 사전 정보를 충분히 파악을 하시고요. 인간의 말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인간이 놓인 상황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상황 반응을 보는 거야. 알겠어요? 문학작품에서 맨날 상황 반응을 주는 이유가 인간의 말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 어차피 인간은 거짓말하고 살아요. 본능적으로. 그게 선의의 거짓말일지라도. 언니 너무 예뻐요. 언니 너무 예뻐요. 그래 너 예뻐서 누구 닮았어요? 그럼 갑자기 기분 나빠. 또 언니 너무 예뻐요. 둘이 닮았네. 그럼 기분 나빠. 선의의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상황에서 반응하는 게 인간의 기본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이걸 공부하라고요. 그 사전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게임 이론 좀 알고 계시고 다시. 자, 네 번째 장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 집 입장에서 열받는 거야. 왜? 이거 도와준다고 좋을 게 없거든. 근데 안 도와줄 수도 없고. 이제 어떻게 됐어요? 해산의 날, 진통. 벌써 위급이죠. 그래서 쭉 보니까 엄청나게 위급한 상황이 온 것 같다. 왜? 봐. 나는 한 번도 들은 적 없는 처음 듣는 완전 위급이죠. 지금 처음 듣는 권 씨 부인의 신음소리예요. 큰일 났다예요. 그래서 이제 어떡해? 당신 설득 좀 해. 라고 해가지고 니 난리 난다니까요. 사람 죽어요 지금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난 어떡해? 권 씨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권 씨는 어떡해? 라고 하면서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왜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이유가 있죠. 뭐 때문에? 권 씨 문제가 아니라 돈이 거절하는 거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권 씨의 이런 행동을 보면 우리가 아내는 더 열받지. 왜?
옆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자기 처자식은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데 자기가 해결을 못한다고 놔둬버리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옆에서 같이 힘들어야 되고 같이 챙겨줘야 되냐고.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우리 아내대로 그게 열받는 거고 권 씨는 권 씨대로 그게 답이 없는 거고 그럼 완전한 딜레마의 상황이에요. 되셨죠 여기까지? 자 이제 답을 찾아봅시다. 31페이지 31번부터 1번 선지. 아내는 권 씨에게 선심을 베푸는 것을 비판하는 나로 인해 생명을 앓는다. 자 봐봐. 인물과 사건 구조만 똑바로 잡으셔도 핵심 서사가 잡히면서 답이 나와요. 봐. 지금 나는 그걸 비판한 적이 없어. 나의 성격, 선심을 베푸는 거 비판하는 나는 없어요. 나의 성격 도와준다니까 오히려. 근데 열받긴 해 나도. 자, 또 이거야. 두 번째. 아내가 화가 나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권 씨 때문이죠. 권 씨의 경제력 때문이죠, 사실은. 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아내를 화나게 하는 부분은 없어요. 권 씨가 지금 얹혀 살면서 짜증나게 하는 거지. 2번 선지. 그럼 봐. 아내가 화가 난 이유는 뭐야? 권 씨가 경제력 상황을 해결을 못하고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해결하고 있다고가 아니라 해결을 못하고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를 잡으니까 딱 보인다고요. 내용일치로도 보이겠지만 구조가 훨씬 여러분을 돕는 방법이 될 겁니다. 3번 선지. 아내는 권 씨 부인이 진통이 시작된 것을 나를 통해 알게 됐다. 잘 봐. 다시. 지금 나는 나의 성격이 있어. 나는 뭐야? 가장이고 돈 벌어오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런 아내들의 일은 아내가 얘기를 해서 내가 아는 거지. 됐죠? 나를 통해 아는 게 아니라고. 오히려 아내를 통해서 내가 알게 됐죠. 아내를 통해서 사건을 내가 알게 됐죠. 정답은 4번이죠. 아내가 걱정되고 불안하니까 나한테 시키고 내가 권 씨를 불러서 얘기를 했죠. 사건 흐름을 잡아주시면 4번 선지가 보였을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되셨으면 넘어가 볼게요. 32번. 기억 디귿 장면에 대한 설명. 잘 들어.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자, 봐. 1번 선지부터. 자, 기억을 보면은 꿈이잖아, 지금. 꿈은 복선과 암시 기능을 하나고요. 맞죠? 전혀 틀렸고. 2번 선지 봐. 니은 볼게요. 예정일도 모른 다음에 아내는 낄낄 웃었어. 그럼 봐. 지금 아내를 말을 통해서 다른 인물의 상황을 드러내는 것도 가능하고 또 아내의 태도도 있는 거죠. 그럼 2번 정답 가능성 매우 높고. 자, 3번 선지. 내가 관찰하는 사람들의 내면 심리 아니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이기도 하고 정확하게 뭐라고? 나의 내면 심리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런 내면 심리 같은 거 잘 파악해라. 상황 잘 파악하라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게 다 정답 설지니까. 자, 기억과 디귿을 봐봐. 둘 다 뭐야? 나의 내면 심리야. 그럼 나의 내면 심리는 결국에는 내 속마음이니까 내적 갈등이죠. 외적 갈등이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외적으로 둘이 충돌한 적은 없어.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건 내 마음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 지금 외적 갈등은 어떤 경우냐면 최소한 뭐냐면 A와 B가요. 최소한 기싸움이 심해지면 말다툼이 심해지면 실력 행사, 폭력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외적 갈등이야. 내적 갈등은 뭐냐? 어쨌든 나는 얘가 마음에 안 들거든? 그런데 그거를 표현을 못하고 내 속마음에서 짜증나는 거야. 지금 뭔가 부딪히고 감정이 안 좋은 거는 나잖아요. 즉 나의 기대와 현실의 차이가 내적 갈등의 원인이거든. 그러니까 원인 자체는 남한테서 온 거야. 하지만 어쨌든 나의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내 속이 짜증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런 게 내적 갈등이야,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죠. 아직은 외적 갈등 없습니다. 앞으로 생기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전부 다 우리 가족, 나의 내적 갈등과 우리 아내의 내적 갈등이야. 외적 갈등이 되려면 뭐 해야 돼? 기싸움이나 말다툼이나 폭력이 있어야 돼요. 없잖아, 근데. 내적 갈등이라고. 부정적이죠. 나의 기대는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이죠. 내적 갈등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되셨죠? 정답은 2번이고요. 자, 마지막 33번인데, 자, 얘는 보기가 좀 도움이 됐어요. 1970년대 산업화 과정. 그럼 공동체적 유대감이라는 가치관과 동시에 뭐라고요? 그게 파괴되면 생겨난 개인주의라는 가치관이 이 사람들의 내적 갈등의 원인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잘 들어.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은 권씨가 문제 같거든요. 아니라는 거야. 권씨도 결국 어떻게 생겨났어? 이 배경에서 생겨난 거예요. 즉 나의 내적 갈등과 우리 아내의 외적 갈등의 원인이 뭐라고? 내적 갈등의 원인이 뭐라고? 전부 다 시공간적 배경이 원인이 돼서 나와 아내의 괴로움이 된 거라고요. 나와 아내의 내적 갈등이 된 거라고요. 그리고 추후에 권씨가 강도로 들어오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라고. 이해됐어? 이때는 외적 갈등이죠. 물리력이 행사되고 있으니, 말다툼이 이어지고 있으니. 됐죠? 다시 개인주의 물질적 가치 중시 세태죠. 자, 그 과정에서 이 배경에서 계층 분화가 일어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소외계층이 등장해. 근데 이 소외계층은 어떤 일을 만들어? 그래, 이런 범죄나 경제적 문제, 생명의 문제까지도 만들어낸다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주제의식이 1번이죠. 왜? 권신혜를 걱정해. 공동체적 유대감이 있죠. 근데 동시에 저 새끼들 맨날 가져가네. 개인주의도 있죠. 그래서 개인주의와 공동체적 유대감 둘 다 있고요. 그게 내적 갈등의 원인이라고 주제의식까지 세팅하는 게 여러분 보이셨어야 돼요. 주제의식 세팅하는 게. 2번 선지. 일정한 직업 없이 막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계층 분화하면서 생겨난 도시민의 처지다라는 보기 주제구조 잡아주시면은 작품과 연결되면서 보이셨을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권신혜에 대한 이중적 태도요? 그래, 공동체적 의식에 의해서 도와주기도 하지만 저get들이 염치도 없나? 같은 의식, 즉 개인주의와 공동체적 의식 사이에 있는 거고, 그런데 그 안에조차도 사실은 소시민이죠. 권력자가 아니라고, 부자가 아니라고. 그리고 핵심 사건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얘기했고, 정답은 5번이죠. 봐, 여러분 회복이 됐어요? 안 된다니까요. 회복될 수가 없어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 봐봐. 갈등 원인이 해소돼야 해소가 되는 거야. 근데 갈등 원인은 뭐야? 1970년대. 개인주의와 산업화야. 개인주의야. 두 번째는 뭐야? 공동체 의식이야. 그러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고 있어. 산업화 때문에. 그러면 둘 중 하나예요. 여기로 가든, 죄송해요. 다시 현관펜을 지우고. 여기로 가든 정해줘야지. 지금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헷갈리냐고. 이게 지금 내적 갈등이고 갈등의 원인이라고. 그러면 결국에 결론을 내려줘야 돼. 이게 정답이 되든 이게 정답이 되든. 됐어요? 근데 지금 유대감 회복으로 못 갔잖아. 그러니까 계속 갈등이 존재하는 거죠. 즉 내적 갈등 원인은요 유지되고 있고, 그래서 갈등 해소도 되지 않았어요 지금. 이해됐어? 그러니까 한쪽으로 가지도 않았어. 됐죠? 하나 더. 공동체적 유대감을 해소하려는 소시민의 욕망이요. 소시민의 욕망은 뭐야? 개인주의라니까. 욕망은 개인주의예요. 유대감 회복은요 이타주의고. 이타주의는 욕망이라는 단어로 보통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필기 여기까지 하시고요. 잠깐 영상 끊겠습니다.